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탁 위에 오를 음식이 함흥냉면입니다. 흔히 냉면하면 평양냉면 또 함흥냉면 양대 산맥으로 꼽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에서는 함흥냉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함흥냉면이라는 말은 남한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하. 1950년대 초반에 그 남쪽에 피난하는 분들이 평양 분들은 평양냉면집에 모이는데 네. 야, 우리도 모이자. 그래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 함흥냉면이라는 말 대신에는 국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국수요? 예, 함경도 지방은 주로 감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간 거를 전분을 보통 우리가 녹말이라고 그러는데 녹말에 북한 함경도 사투리가 녹마면 녹마. 녹마. 그래서 녹마국수라 부르기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남쪽은 고구마가 이제 쌀 대신에 많이 나오는 거고 북한은 감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혹시 그 최근에 유행했던 뭐 감자송 이런 거 보셨어요? 감자송이요? 못 들어봤는데. 북한에 감자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강도가 함경도 서쪽이 이제 양강도인데 그쪽에가 이제 대홍당 감자가 유명해요.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제 얼굴만한 감자들이 있는데 감자가 그렇게 커요? 왕감자들이 엄청 큽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북한이 좀 안타깝게도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가 또 얼마큼 죽었는지 모르지만 뭐 혹자는 뭐 100만 200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안 죽었지만 근데 그게 왜 생겼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는 기름과 비료 공급이 제한이 됩니다. 예. 그 와중에 94년도 5년도에 대홍수가 납니다. 그때 이런 비료 같은 게 없고 작물이 잘 못 자라니까 농작물이 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소련에서 받는 원조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식한 거는 가장 빠르게 인민들의 전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연구들이 감자인 거예요. 아. 그래서 대홍당 감자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지배할 때인데 감자 관련 책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옥류관 냉면 있죠. 우리가 옥류관 냉면 메밀냉면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옥류관 냉면도 그때 이후에는 감자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자는 거의 제2의 주식이 된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지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물론 이전부터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더 유명해진 거죠, 보니까. 네. 흔히 우리가 평양냉면 하면 그냥 입으로도 뚝뚝 끊어지는 면. 목으로도 끊는다 그러죠, 목으로도. 삼키면서 끊는다고요? 삼키면서 끊는다. 아, 대단한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함흥냉면 하면 좀 이렇게 질기고 쫄깃한 면 이렇게 두 개를 특징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자 전분은 굉장히 쫄깃하고 질깁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먹으면 정말 쫄깃쫄깃한데 하신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함흥냉면 집에 가면 슬픈 문화가 하나 생겨났죠. 네? 냉면과 함께 나오는 게 가위가 같이 가위 나오잖아요. 주죠. 네. 자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여기 오장동 냉면집 갔을 때 최근에 좀 달라졌는데 한 20년 전에 하는 전성기 시절에는 가서 앉자마자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자르는 얘기 안 해도 쑥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옆에 계신 분은 가위로 한 30번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분이 계세요. 그걸요 보니까. 그래서 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 할 수 없지만 네네네. 원래 국수는 자르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장수국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또 결혼식 날 국수 먹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늘고 긴 거는 오래 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냐. 도교의 문화예요. 도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찾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를 먹으면 천도복숭아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두에 보면 빨간 점이 찍힌 게 있는데 그거는 복숭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 중국에 실제 있던 한나라 때 대신인 삼천가짜 동방사기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신화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인중이 좀 길었나 봐요. 그래서 인중이 길면 뭐 오래 산다더라. 오래 산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늘고 긴 거는 도교에서 항상 장수 장수의 상징인데 상징.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국수잖아요. 그렇네요. 가는데 길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늘고 길게 하고 싶은 사람 많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르게 되는 건 수명을 자르는 거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수를 먹는 맛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면발을 싹싹 그
당겨 먹는 맛이 좀 있거든요. 아, 호로록. 그렇죠. 식감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북 이쪽 경상도 쪽하고 위쪽이 국수 길이가 달라요. 네. 밑에 분들이 좀 더 길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면발은 가능하다면 네. 자르지 않고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뭐 냉면의 원조격인 북한 주민들은 안 자르고 드셨을까요? 안 자르고 먹고요. 그런 제가 직접 본 기사들인데 네. 남녀가 데이트할 때 네. 함흥냉면을 같이 먹는 됩니다. 한 그릇씩 놓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면발이 이렇게 쭉 남잖아요. 그걸 이제 입으로 끊어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가 아, 한 그릇으로 먹을 때? 예. 그 나눠 먹는 거예요. 연인끼리.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실제 있던 일이고요. 아, 그래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제가 드라마 작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맨 끝에 우리가 보면 입으로 이렇게 입까지 붙어서 버리는 네. 그런 게 연인들이 되게 즐겨 먹는다는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요. 잘라 먹으면 그건 안 되니까. 잘라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 북한 분들한테. 네. 그리고 함흥냉면의 특징하면 또 회냉면인데 요즘은 명태회를 올려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함경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위에 올리는 것 따라서 국수가 달라지는데 자 가자미나 명태나 동태를 올리면 회가 되는 거죠. 예. 생선을 올리면 그러면 돼지고기를 올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육냉면이 되는 거예요. 육. 예. 고기 육자 써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가자미를 주로 먹었죠. 예. 동해에서는 이제 가자미를 주로 먹었는데 그 유명한 우리 백석 씨 있잖아요. 예. 그 30년대 그분이 저 함경도 쪽으로 이제 교사로 갔었는데 예. 그분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자미 식혜를 혼자 먹는다. 나는 제일 좋아한다. 예.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예.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 예.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자미 식혜를 저녁 반찬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유명했던 건데 예. 그것을 당연히 국수 위에 올려 먹었죠. 이렇게. 올려 먹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국 남한에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속초만 해도 가자미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뭐가 있었냐. 명태가 많이 잡혔잖아요. 옛날에 속초에. 예. 50년, 60년대. 그래서 명태회를 지금도 속초에 있는 냉면집 한 군데서 그 가자미 대신에 명태를 가지고 만든 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냉면이라고 그럴 때는 이거는 한 가지 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는 더 내려오면 최근에는 우리 이제 명동에 유명한 오장동에 유명한 식당들은요. 회냉면이 있는데 네. 그 회는 홍어갑니다. 홍어. 홍어나 간제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태도 안 잡히잖아요. 아, 그렇죠. 명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거의 명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회냉면의 구성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회냉면 먹을 때 그게 맛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생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생선 냄새가 나면 회냉면을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금방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은 생선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감칠맛 중심에 매운맛 중심에 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생선 맛을 난 건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생선 가자미 회라기보다는 무침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한에서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가자미를 먹고 싶었지만 재료 부족 때문에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남한의 형상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기본 원칙 그거를 숙성해서 고춧가루나 고추장이나 이렇게 숙성해서 먹어야지만 그 감칠맛이 맛을 해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오장동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 함흥냉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오늘 서울 함흥냉면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북한 분들이 전부 많이 내려왔을 때 정착을 한 곳이 서울 오장동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두 군데 정착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많이 가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전쟁 나고 나서 분단됐을 때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속초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에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초 이 함흥냉면의 원조를 속초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4년도 그러니까 속초에서 53년도에 세워졌고 54년도에 오장동에 함흥냉면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속초 분들이 전부 이 오장동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몰려오냐면 그 당시에 뭐 명란, 명태 이거의 주상권이 함경도 분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쪽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들이 많았어요. 오셔가지고 시장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속초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와 서울 오장동은 사실은 멀리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상권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문화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네. 제가 보통 커넥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속초 커넥션, 오장동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깊이 돼 있고서 오장동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함경도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즐겨 먹던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박정배 작가가 추천하는 함흥냉면 맛집입니다. 첫 번째 맛집은 어딘가요? 첫 번째는 종묘 앞에 있는 희은 맛집입니다. 보니까 예. 이 집은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넘버를 뽑으려면 이 집을 뽑는데 예. 이 집은요 진짜 그 고전적인 맛의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면발도 고구마 면발은요 고구마나 이 감자 우리나라 근데 지금 면발을 감자 전분을 많이 안 쓰고 고구마 전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전분의 특징은 부드럽고 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집은 또 그 아주 좋은 회로 내는 회냉면이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보시면 이것을 꼭 보니까 회냉면을 드셔보시라 네.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달달하면서 매끈한 것들이 지금 젊은이들도 좋아할 맛이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면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알덴테가 많은 쫄깃쫄깃한 면발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라면을 끓일 때 풀어진 라면을 좋아하면 50대 이상. 네? 50대 이상.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쫄깃한 걸 좋아하면 아하. 우린 젊은 세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는 많지만 쫄깃한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맛집 넘어가시죠. 예. 두 번째는 그 명동에 있는 H 면옥인데요. 다 이제 그 붙었죠. 근데 이 집도 다 함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함흥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함흥인데 왜 사실은 그 흥남 옛날에 우리 함흥이 아니고 함흥은 북한에서 그때 경제 중심지였잖아요. 공업 산세가 많았고. 근데 흥남에서 옛날에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흥남 분들하고 함흥 분들이 많이 섞여 있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저런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집은 78년에 오픈해서 오래된 집은 아닌데 이 집은요 딱 먹어보면 이게 우리가 먹던 북한 함흥냉면의 매운맛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남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한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흥냉면 처음 먹을 때 저도 좀 그랬지만 너무 매워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기 도남동 이쪽 가면 그 기읒으로 시작하는 냉면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많이 함흥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홍어회를 중심으로 한 홍어회나 간장면을 중심으로 한 회냉면을 내는 집인데 고기를 삭성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먹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먹을 때 사실은 가위를 잘라드린 거고 네. 좀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생선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 집 생선이 부드럽고 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좋은 게 고기 손만두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만두. 그래서 드시면 맵다 싶을 때 고기 손만두 드시면 아주 싹 풀어지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맛집이요. 세 번째 맛집은 남한 그 함흥냉면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오장동에 있는 H집입니다. 보니까. 네. 같은 H래도 함흥이 있고 흥남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말씀 다 못드리고 희으십니다. 예. 네. 이거 53년도에 지금 세워졌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요. 속초 함흥냉면에 있는 함흥냉면집하고 이 집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예. 그래서 문화가 왔다 갔다 했던 거로 제가 많이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랑 굉장히 왔다 갔다 거래가 많이 있었고 서로 예. 레시피도 공유했던 기억이 있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한데 어쨌든 여기는 다 가장 중요해 있습니다. 함흥냉면을 먹으면 우리가 비벼서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집들이 진짜 원조집입니다. 그러니까. 비벼서 나오는 거. 면을 이게 그 비벼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함흥정도식 냉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이 가서 그걸 먹어보면 이게 전통으로 먹는 맛집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제에 가면 80년쯤 된 그 함흥냉면 집이 그 집도 비벼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서울 함흥냉면에 대한 인문학을 들어봤습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